어떤 느낌인지 그냥 너무 궁금했어요.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만하고 싶은데 친구들 눈치 보여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.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팎의 지리는 성공사례 안지성 변호사입니다. 오늘 첫 사건인데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마약 사건입니다. 피의자 최 씨는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어떤 불법적인 방법,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마약을 접했던 건 아니고요. 친한 친구와의 술자리였습니다. 송년회였고 친한 친구들과 평소와 다름없이 술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담배도 피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렇게 했겠죠. 근데 갑자기 피의자 최 씨의 친한 친구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것을 꺼내서 피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.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액상대마였고요. 피의자 최 씨는 처음에는 친구의 권유를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.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, 잡혀가는 거 아니냐, 요즘 마약 사건 단속도 세고 처벌도 강하다는데 아주 우려를 많이 했죠. 그런데 친구들은 피의자 최 씨를 도발하기 시작했어요. 넌 남자가 돼갖고 이런 것도 못 피냐? 이게 남들 요즘 다 하는데 왜 너라고 못하냐? 이런 식으로 약간 도발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존심과 호기심에 피해자 최 씨는 굴복하고 말죠. 자, 그런데 최 씨는 이상했어요.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 보면은 피면은 바로 막 어질어질하고 엄청난 큰 어떤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죠. 그러다 보니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구나, 일탈에 불과한 것이구나,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되자 최 씨는 다른 마약도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 친구들도 최 씨가 이렇게 다른 마약류를 구하기 쉽도록 정보라든가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줬습니다. 본인들은 안 하면서 말이죠. 그렇게 해서 결국 최 씨는 액상대마 3번, 대마초 2번, LSD 1번,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 마약류라는 게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투약하거나 구하는 것도 쉽지만 적발 또한 너무나 쉽습니다. 그러니까 판매책을 검거하게 되면 판매책으로부터 남게 되는 장부라든가 어떤 가상화폐 내역, 거래 내역 등을 통해서 이 판매자로부터 어떤 마약류를 구입한 사람들을 특정을 하게 되고요. 한번 특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집이라든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통해서 당연히 검거 또한 쉽게 이루어집니다. 최 씨 또한 본인의 주거지에서 현장을 검거했을 때 피고 있었어요. 본인 주거지 옥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적발이 되게 됩니다. 피의자 최 씨는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고 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. 마약 사건으로 제가 좀 유명하거든요. 근데 이제 최 씨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니 이 부분은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. 최 씨의 말에 따르면 사실은 최 씨는 단순 호기심, 자존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번, 한 2번 마약을 사보고 투약해 본 사람이 불과한데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있는 최 씨의 어떤 범죄 사실은 최 씨의 진술과는 달리 많이 컸습니다. 최 씨가 어떤 도매상으로부터 마약을 대규모로 사서 이것을 중간 소매상으로서 판매한 것처럼 그려져 있었단 말이죠.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저희가 알 길이 없었어요. 다만 우리 의뢰인 피의자 최 씨의 말을 믿고 가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알고 봤더니 최 씨의 친구들이 문제였습니다. 최 씨의 친구들은 사실 마약류 전과가 수에 있는 속칭 빠꼼이라고 하죠.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로 인해서 자신에 대해서 구속수사가 진행될 것을 두려워했던 나머지 피의자 최 씨한테 다 몰아붙인 거예요. 가령 자신은 최 씨로부터 이것은 해외에서 수입해온 담배다 라고만 얘기를 듣고 피웠을 뿐이지 저는 마약류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, 또 아니면 최 씨가 적극적으로 자신한테 펴보기를 권유했다라고 주장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.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실은 최 씨한테 그런 프레임이 씌워졌던 것이고요. 그렇게 해서 이 수사 초기에는 그 최 씨의 친구들에게는 사실 투약 혐의가 적용이 됐고 매매나 다른 여타 중대한 혐의들은 최 씨에게 다 적용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.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했던 사건이에요.
사실상 최 씨가 혼자서 매수, 소지, 투약 혐의까지 전부 다 뒤집어 쓰게 된 것인데요. 이 혐의를 벗는 것은 많이 어려웠습니다. 그렇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의뢰인 최 씨에게는 유리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좀 남아 있었어요. 친구들과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라든가, 그리고 친구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돼서 소정의 대가를 가상화폐로 전달받았었거든요. 그러한 내역들, 그리고 특정 친구 한 명에게는 사실은 이 액상대만을 직접 건네주었을 때 장면이 찍힌 CCTV가 있었습니다. 어떤 호텔에서 이제 건네주었었는데 해당 CCTV에서 빨리 저희가 증거 보존을 해가지고 CCTV가 소실되기 전에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.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사실상 우리가 이 마약류를 이제 구매하고 소지하고 있던 것은 맞지만 이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. 우리는 친구들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호기심과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가담했던 것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사건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? 피의자 최 씨 정말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. 사실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마약류 사건에서 정말 또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. 모든 사건에서 그러겠지만 기소유예는 딱 한 번만 이루어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.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이고 전과도 남지 않는 가장 베스트한 결과죠. 마약 사건에서는 사실은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다 보니까 기소유예가 잘 나오지 않아요. 다행히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사실이 일체돼서는 처음부터 자백을 했고, 또 더 배후에 있던 사실은 더 나쁜 사람들이죠.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사정이 밝혀지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. 이 사건 최 씨가 만약에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최소한 징역 3년 이상 실형은 선고가 됐을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.